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은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시장이 오늘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 시장 아침부터 시작해서 장 끝날 때까지 이 초전도체 관련주 찾기에 시장이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사진 한 장에 다 들어있다. 저도 이거 이 텔레그램 보다가 주온 그림인데요. 이제 이전까지는 배터리와 반도체 뭐 누가 대장이냐 둘이서 힘겨루기를 했다면 갑자기 초전도체가 탁 튀어나오더니 이 둘을 그냥 몽댕이 들고 확 쫓아내 버렸다. 이 표현이 이제 오늘 시장을 뭐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나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초전도체 찾기에 좀 혈안이 된 것 같아요. 관련주들이 막 급등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는 관련주 엮이지 않았다가 오늘 장중에 뭐 오후나 오전 뭐 11시 12시쯤에 관련주다라고 기사가 하나 나오면 기사 하나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이런 이제 기현상도 좀 발생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얘가 초전도체 관련주야 라고 하면 급등이 나오는 그래서 뭐 윗꼬리를 달지언정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의 테마가 이쪽으로 확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야 된다. 그리고 내 종목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체를 사기 위해서 내가 들고 있는 전혀 상관없는 종목도 사람들이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오늘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서도 매물이 나와서 초전도체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좀 애매하긴 하죠. 왜냐면은 이게 확실히 이거 발견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검증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초전도체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관련주들을 먼저 좀 볼까요? 먼저 대장주로 거론되고 있는 건 서남이란 종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성델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암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자체가 이 초전도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개발 중인 회사라서 관련주로 엮였어요. 초전도와 관련해 가지고 뭐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게 알려지면서 한국이나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에 초전도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알려지면서 선암이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냥 단숨에 3,000원에서 이제 상한가를 가기 시작하면서 오늘도 이제 바로 상한가 들어갔고 8,000원까지 한 번에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만에 한 3배 가까이 지금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이 놈도 이제 대장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13,000원 종목이 25,000원까지 이렇게 이제 2배 가까이 그냥 바로 치솟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관련주로 엮이느냐?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그러니까 이 논문을 발표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신성 델타테크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대장주로 이 두 종목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이 이제 뭐 덕성이라던가, 덕성도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 이렇게 가는 모습이었고요. 뭐 파워로직스,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모비스, LS 전선 아시아,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련주로 엮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원익 PNE, 원익 PNE도 오늘 상한가까지 가버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아모텍, 뭐 이런 종목들이 한마디로 이제 소재 쪽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구리가 사용된다라고 해서 구리 관련주 해가지고요. 구리 관련주도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대정화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대정화금 주식 담당자입니다. 당사는 초전도체 관련해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구리 등을 포함한 거래 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이제 친히 공지까지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급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급등이 나오다가 이제 윗꼬리 쭉 달고 떨어지면서 마감하는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뭐 계속 이제 초전도체 찾기가 완전 열중인 게 거의 눈에 너무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오늘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중에 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장중에 갑자기 상보가 초전도체 카드뮴 제어가 가능하다. 카드뮴 사용 QOLED 소재 개발 기술 보유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갑자기 상보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상보도 급등하면서 결국 마감이 됐고요. 22%. 자, 이렇듯 초전도체 관련주도 찾기가 시장에서 한창이고 또 그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초전도체는 무엇이냐,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초전도체는, 예, 일단 우리가 그 도체가 있잖아요. 예, 도체가 있고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도체가 있고, 예, 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잖아요. 예,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엔 선택적으로, 예, 선택적으로 전기를 통하게 하는, 예, 그런 물질이고, 그리고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나무나 돌처럼, 예,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초전도체라는 게 붙잖아요. 초전도체는 이제 영어로 하이퍼컨덕터라고 하고요. 반도체는 이제 세미컨덕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세미가 붙었는데 초전도체는 앞에 하이퍼가 붙은 걸 보면, 아, 전기가 통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통하는구나, 예,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라는 거는요, 많은 양의 전기를 유실 없이, 예, 통하게 만드는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초전도체를 이제 구현을 할 때, 예, 문제가 있어요. 이 엄청나게 낮은 온도에서 초전도체가, 예, 발현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영하 200도 이하, 예, 200도 이하에서만, 예, 영하 200도 이하에서만 이 초전도체의 성질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뭐 퀀텀 연구소에서 상온 30도에서 이거를 구현을 했다라는 거니까, 예, 어마어마한 이제 발견이다. 뭐 이게 사실이면, 예, 당연히 노벨상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쉽게 예시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MRI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MRI 기계를 보게 되면, 자, 우리 이제 병원에 있는 MRI 기계가 이 초전도체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통 안에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 안이 이게 이제 초전도체 물질로 만들어졌다. 근데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 MRI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269도, 영하, 예, 영하 269도의 액체 헬륨으로요, 예, 이거를 냉각시켜야지 이 초전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MRI는 돌리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죠.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상온의 초전도체가 개발이 된다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는, 예, 일단 뭐 MRI만 본다고 하더라도, 예, MRI를 돌리는 데 있어서 이제는 냉각 헬륨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확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우리가 쓰면은 발열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면 무조건 발열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걸 시키기 위해서 냉각 팬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의 발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진다. 발열 현상 자체가 없어진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자기력을 보일 수 있겠죠. 자기력이라는 건 이제 자석, 예, 자석 원리를 말하는 건데요. 이 자기력으로 인해서 자기부상 열차,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이제 상온에서, 예, 초전도체를 구현할 수 있다면,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전기차는 지금보다 몇 배를 더 갈 수 있게 되고요. 예, 그리고 온갖 뭐 신무기들, 그리고 새로운 공업 기술이 넘쳐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용화가 될 수만 있다면 인류 산업 역사에 혁명을 일으킬 만한, 예, 그런 이제 물건이 된다. 예. 그러니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게 이제 논문 때문이었는데요. 예. 7월 22일 날 이제 고려대 초전도체 연구실, 그리고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곳에서요, LK99라는, 예, 상온에서 작동하는 이제 초전도체를, 예, 개발했다. 이런 이제, 예, 소식이 이제 논문에 올라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들이 이 논문에 이거를 제조 방법을 같이 올려놨어요. 제조 방법을 공개를 했는데 뭐 구리, 납, 황, 인, 구하기도 쉬운, 예, 이런 재료들로, 그리고 제조 레시피가 상당히 간단하게, 예, 그리고 간단한 장비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공정을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지금 학계나 연구실에서는 뭐야, 손셈 치고 한번 저렇게 한번 따라해봐 라고 하면서 묘하게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믿지를 않다가, 그래서 이걸 진짜로 해보는 연구소들이 이제 막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논문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좀 지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해가지고 연구소에서 난 어떻더라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야, 그런 물질 안 나오던데 똑같이 해봐도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LK99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다시 해보면 될 것 같기도 해 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전 세계에서 이 레시피에 따라서 지금 연구를 계속해서 한번 해보고 있는, 정말 따라서 해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재밌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꿈의 물질 개발했나 샘플 공개 검증 수용. 자, 국내 기업이 상온 초전도체라는 물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게 정말 사실이면 전력을 보낼 때나 아니면 차세대 교통수단을 개발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의 물질이라 불린다. 자, 지금까지는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가 아예 없다. 영하 200도씨의 극저온 환경이나 초고압 환경에서만 가능했다. 그래서 이번 연구진은 구리와 납을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분자 구조가 가진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워낙 생소한 방식인데다가 상온에서 작동한다는 점이 충격적으로 시대를 앞서간 성과라 해도 해외 학계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다만 31일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소속 연구자가 한국 초전도체의 이론적 가능성에 힘을 실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논쟁이 뜨겁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논문에 게재가 됐을 때는 다들 안 믿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때도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긴 있었지만 이제 지금처럼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정도의 테마가 형성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 신뢰도가 큰 미국의 국립연구소에서 이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련주들이 상한가 나오고 이제 이야기만 나오면 급등이 나오고 이런 현상까지 이제 번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뢰도가 커졌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쓴 이슈들을 좀 찾아서 읽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딱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자,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LK99 연구진들이 국내 이제 개발한 연구진들이 자, 우리는 이거를 개발을 했어. 근데 그냥 개발했다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줄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레시피를 공개를 할게 라고 해서 본인들이 레시피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이렇습니다. 구리하고 납을 이 뭐 5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굽는다. 가마에 굽는다. 그리고 대충 925도에서 굽는다. 그리고 이제 1000번의 시도 끝에 이제 발견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확한 수치는 없어요. 약간 두루뭉실하다. 두루뭉실하게 레시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레시피가 공개가 됐으니까 전 세계 연구소에서 이 레시피대로 각자 한번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LK99 연구진들이 자, 종이 비행기를 접어요. 종이 비행기를 접는데 종이 비행기 접는 방법을 다 나열을 한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해서 종이 비행기를 만든 다음에 하늘로 날려보면 상당히 잘 날아간다. 그래서 이 레시피를 비슷한 레시피를 가지고 그래 공개된 레시피를 가지고 전 세계 연구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해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온 쪽에서는 잘 안 되더라. 전도체를 만들지 못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려봤더니 밑에 이제 처박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만들 때 이거를 잘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잘 날아가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요. 일단 제 생각은 뭐냐면 상온 초전도체를 어떻게든 간에 발견을 해냈다는 거는 아주 큰 성과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과학계에서.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상용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만드는 레시피지만 또 이거를 LK99 연구진이라고 바로 똑같이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다시 이거를 계속해서 비슷한 제조 공법으로 계속 만들고 해야지 또한 몇백 번 만들다가 하나가 또 튀어나오고 그리고 또 이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제 몇백 번 만들다가 또 하나가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 시간 이후부터 만드는 족족 다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실제로 이걸 발견한 LK99 연구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왔다는 데 의미를 두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최첨단 공법이랑 또 이제 개선된 그리고 이제 어떤 사례들이 계속 모이겠죠. 원래 과학이란 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무수한 연구를 거쳐서 한 단계 가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결국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과학이잖아요. 단숨에 이런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자체가 상당히 좀 넌센스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렇지만 상온의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거,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아주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 이야기에 너무 빠져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봤을 때는 이 초전도체 테마는 한 일주일, 길면 한 1, 2주일 정도는 시장에서 좀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근데 이제 바이앤홀딩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지금 이미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서남이나 신성델타만큼 확실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초전도체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러니까 이제 엮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연관성이 깊은 회사는 이 둘이잖아요. 이 둘이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찾기가 일어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첨단공학 관련주나 회사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소재 개발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소재 개발하는 회사들이 타겟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예를 들면 페로보스카이트를 만드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오늘 살짝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페로보스카이트하고 초전도체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이것도 엮일 수 있겠다 싶은, 제 내피셜로 엮일 수 있겠다 싶은 종목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다원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얘도 13% 급등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다른 초전도체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급등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초전도체 자석 관련해 가지고 전원 공급 장치 컨버터 제작 업체로 선정됐던 경험이 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물론 찌라시로 보긴 했지만 뭐 이렇게 일단은 요즘에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조금만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은 그냥 바로 급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차피 테마성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아마 또 막 이렇게 뭐 초전도체 관련주로 막 엮이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오늘도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급등이 나오고 막 상보처럼 막 이런 현상이 나올 건데요. 근데 그걸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식으로 엮을지 모르거든요. 결국엔 수급이 엮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 뭐 이렇게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가 나왔는데 아직 움직임이 안 나온 뭐 새롭게 이제 뉴스가 나왔다, 빠르게 지금 사면 될 것 같다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께 이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010-3886-1564 여기에 이제 문자 신청이라고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초전도체에 대해서 그냥 살짝 살펴봤는데요. 워낙에 강하니까 뭐 일단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초전도체 자체에 대해서. 하지만 테마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매매 잘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고요,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바이.